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미중 경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데이터 처리 능력이 국가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이유는 화웨이가 독립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미국이 굳이 제재를 하면서까지 견제해야 될 그럴 기업은 화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뭐 알리바바니 바이두니 이런 애들은 중국 내부 기업이거나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인데 비해서 화웨이는 지금 당장 전 세계 통신 시장에서 이거를 앞서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잘못하면 미국이 거의 껴들 틈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독립적으로 앞서 있어서 미국이 제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뭐 특허 신청 및 보유 현황이라든가 5G 표준에 기술적 기여를 한 기업 이런 카운트를 해봐도 화웨이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약점도 있습니다. 이 여전한 스탁 부족. 이 스탁이라는 말은 플로우의 반대말로 우리 경제학에서 플로우와 스탁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많은 플로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탁은 축적량은 아직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창업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미국만큼 잘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효율적인 R&D와 창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현의 병목, 지금 이 표는 메릭스, 그러니까 독일 연구소에서 제시한 중국 산업 경쟁력인데, 중국이 이런 AI와 같은 추상적인 분야는 잘합니다만은 그 중간 제조업이나 소재 이런 데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ICT 업종의 경쟁력 분야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아래는 없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원천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다 뒤쳐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강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응용 분야입니다. 반면에 통신 분야,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하드웨어가 강한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더 넓힐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G 분야에서도 그 3.5GHz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독보적이지만 28GHz에서는 삼성전자의 활약이 더 돋보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기 어렵지만 통신기술 분야는 여전히 집중적인 R&D와 전략적인 포지셔닝, 이것이 유효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G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6G는 아마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공위성이 더 많은 미국이 더 위에 설 수도 있고 그런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통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율적인 제조 설비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한다는 게 우리 강점이 아니라 제조업을 잘한다는 게 우리의 강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개발하는 첨단 인공지능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가 앞서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플랫폼의 가장 큰 약점인 앱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푸시아에서는 세계에 수많은 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중국 홍몽의 가장 큰 약점은 앱 생태계, 앱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면이
그럴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커버하는 시장은 중국, 동남아, 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중국 걸 써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그 갈등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갈등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나마 틈새가 있는 것인 면이 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협업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슈퍼 플랫폼이 모든 걸 다 대체해 버릴 텐데 그나마 우리가 숨쉴 공간이 있는 것이 어쩌면 그 갈등 덕분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중 분쟁과 한국의 대응이고 주로 앞에서 최필수 교수님은 인공지능 산업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전통적인 주제인 중국의 GVC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중국은 그동안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 중국은 이 GVC, 특히 아시아의 영내 가치 사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 영내 GVC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GVC 변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정책 요인들이 있죠.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정책적인 함의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했던 중국의 수출이나 가공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인 기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클러스터들을 이 중국 전역의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클러스터들을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 그동안에 외국에 수입했던 것들을 자국산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2015년에 나왔던 중국 제조 2025와 그 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중국의 GVC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정책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분쟁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가 핵심인데요. 사실 미중 분쟁의 영향 전에 이미 중국의 GVC는 경제적인 논리, 산업적인 논리에서 중국 경제 발전,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중 분쟁은 혹은 코로나19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트렌드, 중국 GVC의 재편 트렌드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엑셀을 밟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GVC 구조 변화는 노동지향적 제조업은 양상은 탈중국이고요. 기술지향적 산업 혹은 자본지향적 산업은 중국에 들어가고 스스로 육성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주요 원인은 중국의 생산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옮겨가는 것이고 신흥시장 개척과 신흥시장의 어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지향적 산업이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스스로 육성되는 것은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옮겨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자연스러운 경제학적 현상에 대해서 미중 경쟁이라는 혹은 코비드-19이라는 아주 비경제적인 요인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런 경제적인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중 분쟁은 노동지향적 제조업 같은 경우 탈중국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지향적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의 어떤 외자 기업 중에 미국의 영향력 안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든가 미국의 직접적인 컨트롤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탈중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은 거기에 대한 역반동으로서 스스로 육성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특성으로 보면은 대미 의존도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나 시장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런 양상을 특히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요시하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중요시하는 전략적 산업 및 기업들이 특히 이런 미중 분쟁으로 인한 GVC 변화 압력에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많이 할 기업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뭐 삼성 SDI라든가 뭐 페로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대응 전략의 일단 뭐 기본적인 얘기로는 중국 내 MVC에서의 가치 사슬 고리에 편입해서 협력을 통한 공생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중국과 개방혁신 플랫폼, 혁신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중 경쟁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중 기업 간 합자공장 설립, 지분 참여 이런 것들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국 내 MVC 확대에 따른 거대한 신규 수요 기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그 외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개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중 무역 전쟁을 위기가 아닌 기회의 틀로 삼아서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나 플러스 전략으로 중국 내 가치 사슬 편입 외에도 수출 및 투자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말 뭐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무기로 LGU 플러스의 이 화웨이 장비를 뜯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 컨틴전시 플랜을 좀 정교하게 마치 우리가 작년에 한일 경제전쟁에서 그런 것 처음에 컨틴전시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국 관계에서도 그런 플랜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것이 정부와 그리고 연구 학계들 그리고 기업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